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어제와 연결해서 처음에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란 공습, 지금 뭐 얘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어제 못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끝까지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과 세계의 숨겨진 정보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달해주는 나나방송 TV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깊은 진실과 배경을 분석해서 전달드리고 엔터테인먼트용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제가 클래리티 법안 얘기를 간간히 했는데 이것이 또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고 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말하자면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 클래리티 법안은 2025년 작년 7월에 하원을 통과하고 9월에 상원으로 넘겨졌는데 상원에서 지금 뜸을 들이고 있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말하는 게 올해 봄에 통과가 될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데 이제 물론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 전에 통과돼야 된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이 심의가 지연이 되고 그 폴리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어떠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베팅하는 거예요. 폴리마켓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거기서 그 2020년 통과 확률이 50%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뭐 그게 항상 맞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우연이 아니고 은가격 상승과 맞물려서 부패를 떠받치던 피앗 마니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법 과정에서 지연 이유는 코인베이스가 후퇴를 하고 상원의 은행위원회에서 그 1월 15일에 연기를 했죠. 그리고 은행과 암호화폐 업계에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그게 뭐냐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하고 디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괜찮아요. 뭐 아시는 분은 뭐 아실 테고. 그래서 트통은 CFTC와 SEC 그 은행 한국의 금융감독위원회인 거죠. 시큐리티 익스체인지 커미션의 약자고. 그래서 그 관할을 양 기구의 관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그 클래리티 액트는 감사 의무를 부과하고 비자금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클린턴의 암호화폐 세탁 기부금이라든가 그런 비자금을 드러내게 만들고 법안의 핵심 규칙은 디지털 상품은 뭐냐 그러면 그거를 정의를 내리고 공개 의무를 요구함으로써 앱스 땡땡 네트워크나 선거 조작 같은 범죄를 가능하게 했던 피앗만이 그 사기 구조를 직접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FTX 그 거래소가 붕괴됐었죠. 그 프라이먼인가 뭐 하여튼 그 사기 그 꾼이 있어요. 젊은 애. 그래서 그 FTX 붕괴 사건 같은 것이 바로 이런 법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거를 필요하냐 하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됐었죠. 그래서 클래리티 법은 블록체인 기록을 따라가서 그런 코로나 때 그런 수익 챙기기 범죄 같은 것도 추적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월 21일에 있었던 상원 농업위원회에 수정하는 중개인에만 초점을 맞추고 디파이는 열어둬서 이 딥스가 악용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놔두고 통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악관 중재로 그 부분을 더 강하게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봄이라도 이게 통과가 되면 5천억 달러 규모의 투명한 자금이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그 결과 딥스의 비밀 작전은 자금이 말라버리게 된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요것이 지금 딥스가 마지막 저지를 하고 있고, 또 요러한 딥스의 자금이 말라버리는 내용이 있어서 저는 또 이런 걸 굳이 좀 생소하게 느끼실 분도 있겠으나 방송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게 통과되고 트통 책상에 가서 사인을 받으면, 서명을 하면 그것이 이제 완전히 통과되는데, 이제 그게 법이 되는데, 또 연준의 의장이 뭐 교체된 지 어쩐다 하면서 지금 계속 불을 떼고 있죠. 지금 뭐 요즘은 좀 들어갔지만, 그래서 뭐 케빈 워시가 뭐 다음 연준 의장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거의 사람에 대해서도 제가 방송에서 꽤 자세하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와 함께 자산 기반 체계로 이동하는 흐름과 이 법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리티 액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앞에 거 다 잊어버리고 다 모르고 이해 못한다, 뭐 다 지나가도 한 가지 아시면 돼요. 딥스의 자금이 말라버린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란 얘기를 어제 이제 하다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과거에 트럼프통이 프란시스코가 교황할 때 시절 얘기예요. 그 사람 이제 죽었다고 그러는데, 프란시스코 교황 시절에 그에게 개인적으로 준 선물들과 미국 정보기관 자료를 통해서 드러난 바티칸 내부 부패 이야기의 그런 얘기를 제가 과거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바티칸이 시리 오브 런던과 바티칸과 워싱턴 DC가 세 개의 딥스의 그러니까 뭐랄까, 세 개의 거점이죠. 그 얘기는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자료에는 종교기관과 금융 세력이 손을 잡고 오랫동안 사람들을 통제해 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 과정에서 로스차일드 계열 인물들의 연결이 바티칸과의 연결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죠. 그래서 이런 구조는 이란의 신정 체제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뭐 종교 지도자 수프림 리더 뭐 이래 갖고 하메네이를 얘기하는데 그게 신정 체제거든요. 걔들이 이제 그런 똑같이 바티칸에서 하던 식으로 그렇게 종교를 앞세워서 그런 체제를 만들고, 지금 이란이 이제 뭐 40몇 년인가요? 팔레비가 나간 지 47년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됐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석유도 많이 나는 나라가 그렇게 못 살면서 계속 생션이 그 제재가 있으니까 그렇게 못 살고, 거기서 아주 뭐 가장 죽을 사람들이, 아주 힘든 사람들이 그 나라 국민인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그 국민들이 해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란 얘기하면서 이제 지금 제가 잠깐 바티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란 안에서는 종교 지도층이 남아있는 오랜 혈통 세력과 얽혀 있고, 제가 13개의 혈통 세력 얘기했죠. 그들과 얽혔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이란이 그 딥스의 완전한 거점이란 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땡 나라와 그런 이스라땡 나라는 아예 뭐 로스 어린이가 만든 나라고, 그래서 이라크 땅에서 활동하는 시아파 민병대를 이용해서 고대 바벨론 유물과 비밀적인 여러 가지 지식을 지켜왔었습니다. 이란이. 그 이유는 단 하나, 석유 페트로달러가 계속 특정 세력에게 흘러가게 하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있을 이란에 대한 타격, 공습은 미 국방부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내부의 반대, 일부 반대는 왜 반대를 하느냐? 제가 그저껜가요. 그 제목에 보시면 그 국방부 내부의 일부가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을 세계 정화의 핵심적인 어떤 핵심 고리, 뭐 그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핵심이에요. 이란 얘네들을 완전히 없애면, 정화하면. 그래서 핵시설과 대리 조직들을 제거하면 그동안 숨겨졌던 기술과 자원이 풀리고 트통이 세계 자산을 다시 회수하는 글로벌 CEO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트통이 세계 대통령이죠.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청소를 해 나가고 있죠. 근데 청소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딥스 청소하는 거예요. 딥스. 얘네들 힘 뺏고 힘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지금 트통과 힘모자가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언급되는 근거 중에 하나가 트통이 발동했던 행정명령 25 이규제큐티브 오더 13818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명령은 인권을 침해한 사람들의 자산을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동결할 수 있게 만든 조치가 이 행정명령 13818이에요. 13818도 있고 13848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행정명령은 굉장히 유명한 행정명령이고 이 방송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이 13818, 13848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겪었던 그 전염병이라든가 봉쇄, 또 봉쇄가 뭐냐,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록다운 한 거야. 록다운. 집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하고 뭐 식당 갈래도 뭐 힘들고 뭐 사람 뭐 못 만나게 하고 뭐 그런 거 우리 겪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저는 그때도 그게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뭐 공공장소에 못 나가니까 그냥 미국에는 뭐 공원이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집 주위에 그냥 뭐 아름다운 숲이 많아서 그냥 뭐 남편도 뭐 그때는 뭐 사무실도 안 가고 하니까 뭐 그러니까 뭐 딥다 그냥 주위 공원만 산책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저한테는 뭐 좋은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랬다고. 그때 내가 뭐 이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내가 이거 울상 찡그리고 있을 거 있냐. 나 열심히 산책하고 열심히 그 걷고 뭐 햇빛 쏘이고 뭐 이랬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런 록다운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경제 혼란이 모두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시나리오였다 이거죠.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진짜 우리가 그걸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조는 중동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이란 지원 세력들이 공격을 일으켜서 불안을 키웠고 오래된 은행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우리가 그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빨리 딥스의 계획은 5, 6년, 7년 뭐 이렇게 끌 거를 예상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트통이 나와가지고 그냥 뭐 그 흰고무신 뭐 자기가 개발했다 이러면서 그냥 완전히 앞서서 선제 공격을 때려가지고서는 그 warp 스피드라고 그 작전을 해서 그냥 딥스가 그냥 한마디로 그냥 자기네 목적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도 지난 방송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넬리스 공군기지 얘기는 했고 그 지금 이란의 공격을 늦추면 안 된다. 쟤들이 지금 약화돼 있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아주 일사불란하게 빨리 이란을 공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결말을 내야 된다라는 주장이 지금 강력히 나오고 있어서 조만간에 그 일을 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란도 굉장히 뭐 매장량이 전 세계에 뭐 3위인가 5위인가 뭐 그렇죠. 석유 매장량이.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도 매장량은 많은데 뭐 3인가 뭐 그랬죠. 그런데 거기도 생산량이 없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트통이 가서 US 밀리터리가 가가지고 지금 베네수엘라는 거의 이제 미군이 그 지휘 감독하에 이제 그 전에 부통령 하던 여자하고 지금 이제 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란도 매장량은 많은데 생산량이 없죠. 그래서 이번에 트통이 그렇게 가서 공습을 하고 여러 가지 딥스의 마지막 거점을 청소를 쫙 해버리면은 그러면 거기도 석유가 엄청나게 나와서 이 음지에서 양지로 그동안 불법으로 이제 밀거래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생션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면 석유를 엄청 생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나오고 지금 베네수엘라도 그 모든 이익을 미국이 이제 과거에 그 미국 회사들이 들어가서 시설해 놓은 걸 그냥 샤베스가 뺏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그 손해 본 거 그런 것도 이번에 취하지만 그 모든 또 수익이나 이익을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나눠준다 그랬어요. 돌려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베네수엘라도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겠죠. 옛날에 잘 살던 나라였는데 사회주의 되기 전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란도 그렇습니다. 이란도 그렇게 가서 미국이 잘 정리하고 그 석유를 생산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란 사람들도 굉장히 잘 살게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 트통에 뭐 물밑 4년간의 물밑 작업했을 때 얘기했을 때 트통이 사우디 제일 처음에 대통령 되고 제일 처음 방문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방문을 했거든요. 그 순서대로. 그래서 그렇게 방문하면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하나씩 굴복시켜 왔죠. 그 얘기를 했죠. 그 방송에서. 근데 이런 흐름이 이란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거고 이미 물밑 협상이 진행되면서 이란 내부의 핵심 성직자들 즉 아야톨라들 사이에서 정리 작업이 일어나고 있고 이 모습이 과거 바티칸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과 비슷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산 압류와 비밀 작전으로 이른바 13개의 혈통들은 이미 쪼개졌고 이미 마지막 남은 피난처가 이란이 뒤에서 조종하는 그 네트워크인데 이 구조가 수년 동안 그 이제 그 이란의 그 마지막에 그 딥스의 보루가 지금 깨져가는 완전히 끝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을 타격하면 이건 이제 어제 방송에서 제가 잠깐 얘기한 건데 여기서 반복이 되네요. 이란을 타격하면 그동안 숨겨졌던 자원 밀거래와 이제 자원이 이제 여기서 뭐 석유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밀거래를 했어요. 생션이 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작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번에 이란 공습이나 타격 뭐 같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잘 판이 마무리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 얘기했죠. 하한선 은가격 하한선을 그러니까 밑에 바름 실링이 아니고 바름 하한선을 상한선에 반단 말이에요. 하한선이 온수당 50달러로 이제 잡히게 해야 된다. 그런 새로운 이 프레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기생하던 은행 구조는 완전히 무너지고
그러한 일이 생긴다. 이건 어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행정명령 13223 13223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 명령이 전 세계 단속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얘기는 수십 년 동안 그 이어진 통제를 끝내고 그 전 이란에 대한 통제죠. 그 각 나라를 해방시키는 게 과정이라는 게 이제 그 13223 행정명령 그거와 관련이 있고, 이란의 몰락은 중동에서 혈통 지배가 혈통 여기에 13개 혈통 지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 지배가 끝나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드러나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쪽은 미국 내부의 문제 인물들, 그들은 언론과 군, 밀리터리 안에 섞여 있는 세력인데요. 말코 루비오가 불안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런 노출이 그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불법 사업 붕괴를 의미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코 루비오가 국무장관을 잘 하고 있죠. 근데 말코 루비오가 세네터로 오랫동안 플로리다주의 세네 상원의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저는 개인적인 얘기예요. 이게 트통이 말코 루비오를 국무장관으로 세웠을 때 제가 그거를 잘 의아하게 생각하고 잘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 딥스의 일부인데 저게 또 국무장관이 되나 이제 이랬는데, 이 사람을 이제 한 지난 1년여간 지켜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국무장관을 아주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측에서 보면 아메리카 퍼스트, 그 마가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러면 딥스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말코 루비오가 뭐 마음을 바꿨나, 정신을 차렸나, 뭐 이렇게 하면서 말코 루비오를 지켜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은 변하는 거고,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코 루비오는 기존 정치 세력의 그 기존 그 워싱턴 DC 그 스왑프 안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를 잊지 않고 있죠. 그래서 뭐 사람은 변하는 거니까, 또 자기의 이익과 여러 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주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있냐, 그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지금은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향해서 그 뜻 안에서 잘하고 있어요. 또 지난번에 유럽 가서 뭐 유럽의 정상들을 놓고 아주 그냥 완전히 학습을 시키고, 정신 차려라, 유럽 니네들 이래는 지금 망해가고 있지 않냐, 뭐 이러면서 아주 훌륭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말코 루비오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생각이 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지금 어떤 인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도대체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우리가 스티브 배넌 같은 사람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완전히 뭐 아주 마가에다가 뭐 아주 트럼프 엄청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그랬는데 건가, 아니면 하다 보니 변했는 건가.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상반된 뉴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말한 터커 칼슨도 그래요. 그 사람도 아주 트통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요, 과거에는. 그러다가 어느 참엔가 트통이 터커 칼슨을 좀 이렇게 물리친다 그럴까, 뭐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역시 어제 제가 전달해 드린 뉴스를 보니까 그런 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통은 뭐 인텔리전스 정보 리포트를 항상 받고 브리핑을 받는 사람이라 당연히 그런 걸 다 알겠는데,
말하려는 요지는 뭐냐? 도무지 믿을 이 X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옛날에는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더니 왜 지금은 또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뭐 엄청 검증을 하고 크로스 체킹을 하지만 제가 며칠 전에 드린 그런 뉴스들은 또 그 트통을 막 비난하고 뭐 나갔던 애들 그런 얘기 사람들 쭉 얘기한 거 그런 뉴스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팩트였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기다가 좀 끼워서 말코 루비오 얘기하면서 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좀 그 이란 사태 이후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일은 뭐냐 하면 앞으로 몇 주 안에 몇 주라고 뭐 이것도 이제 얼추 그냥 대충 들으셔야죠. 이게 뭐 가서 공습을 우리가 뭐 아는 때에 하지 않아요. 트통이 그래서 내가 왜 그 내 계획을 미리 알려주냐.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통은 절대 미리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우리가 깜짝 와들짝 놀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언제 될지 몰라. 그러나 임박했다. 뭐 이 정도는 아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이 미국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타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좀 애매하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지면 이란과 얽혀서 막대한 돈을 벌여왔던 세력들 제가 이미 누구라고 얘기했죠. 그 방산업체 또 미 군의 그 고위 장성들 등등 제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란과 얽혀서 막대한 돈을 챙기고 그 벌어왔던 세력들 사이에 동맹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미 국방부 국제금융권까지 다 포함돼서 이들끼리 이란과의 얽혀가지고 그 이란을 계속 그 마지막 악동으로 그렇게 세우고 거기에서 이익을 챙기던 자들이 동맹이 깨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란은 제가 이 얘기하면서 이란과 비슷한 예로 북한 얘기도 엊그저께 한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란은 오랫동안 마약이라든가 인신땡땡 같은 불법 루트의 핵심 거점으로 작용해 왔고 대리 무장 조직과 비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매년 수십억 달러가 움직였다. 그 돈 중 일부는 복잡한 금융 구조를 거쳐서 서방에 그들을 도와준 자들에게 다시 흘러들어갔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란이라는 중심고리가 제거되면 이 불법 자금 통로는 한꺼번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 결과 관련 인물들은 수사를 당하고 자산이 압류되고 그리고 자금 세탁 관련 법률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부 폭로가 훨씬 더 늘어나고 의회 조사가 시작이 되고 책임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왜 이 특정한 인물들이 이란에서 자기 그 이익을 취하고 돈을 챙겼던 특정한 인물들이 이란 타격에 계속 반대했는지 하나씩 모든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면 워싱턴 안에서는 외교로 해결해야 돼. 아이고 위험이 너무 위에 리스크가 너무 많아라는 이유로 군사행동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지요. 대표적으로 마크 워너 이 사람 이름 잘 기억해 두세요. 마크 워너 상원 의원은 정보 브리핑 이후에도 백악관이 더 명확한 설명을 해야 돼 하고 요구하면서 무리한 그런 공습을 경계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원에서는 로카나나 타머스 메시가 전쟁 권한법을 근거로 대통령의 단독 군사 행동을 열심히 막고 있습니다. 이 타머스 메시가 이
에 대한 얘기를 과거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이자가 그 공화당이지만 이게 완전히 공화당이 아닙니다. 이자가 타마스 메시. 그들에서 이들이 반대하는 공식 이유는 의회에 승인이 없는 전쟁은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중동 은행을 통해 흘러가던 불법 자금줄을 지키려는 그러한 의욕이다. 그러한 것 때문에 전쟁을 막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제재를 피한 이란 석유 자금이 미국 관련 기관을 거쳐서 처리된 사례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책임 추궁 없이 슬쩍 지나갔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군 내부도 하나로 뭉쳐 있지 않아요. 지금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고위 장성들 사이에서 왜 자기네 개인의 이익이 자기 호주머니의 사정이 이제 달라지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제목을 달아가지고 군 장성들 속내 뭐 이런 제목으로 요 얘기를 자세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고위 장성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는데 지금 합참 의장이 댄 케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그 베네수엘라 작전 때 작전 끝나고 그 브리핑을 국민들에게 기자회견을 했을 때에 군인의 입장에서 작전이 어떻게 계획했고 어떻게 수행됐다는 걸 자세히 나와서 얘기한 사람이 이 댄 케인이에요. 댄 케인 장군. 특통과 국방부 장관, 국무장관 뭐 이렇게 나와서 쭉 서 있을 때 이 사람이 나와서 자세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전에 그 베네수엘라 작전을 이미 그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아주 일사불란하게 잘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그 댄 케인 장군이에요. 그 유튜브 같은데 자료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또 뭐라 하냐면 무기가 부족해 지금. 그리고 동맹국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니 우리가 그 군사 공습을 할 수가 있겠냐 하면서 작전 실행이 쉽지는 않아라는 걸로 약간 주저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일부 분석에서는 이런 우려가 결과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 지원 세력을 거쳐서 헤즈볼라 같은 조직으로 이어지는 마약 밀매 통로를 끊어내는 거를 늦추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미적미적하게 이렇게 지금 꿈틀꿈틀하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은 것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내부 문건이 유출됐는데 거기에서도 전면 충돌이 벌어지면 과거 미국이 민병대 자금 문제를 눈 감아준 사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서 지금 공습을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뒤가 구린 인간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그랬죠. 군이 특통이 뭐 지금도 완전히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뭐 오땡땡 때나 바이든 때는 엄청나게 군이 부패한 조직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잊지 마시고 그래서 전 CIA 국장 출신인 데이브 파트레아스 같은 이 사람이 그 군 밀리터리 장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도 이 사람이 그 이번에 앱스 파일 그 안에 이 사람 이름도 언급이 됐죠. 그래서 그 탐 프리츠커라고 그 하이아트 그 재벌의 그 회장이 탐 프리츠커인데 그 그자가 앱스 그 섬에 갈 때에 열심히 도와준 뭐 차도 내주고 뭐 헬리콥터를 내줬다나 뭐 이러면서 그랬던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이 데이비 페트라이어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이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비공식적으로는 신중론을 조언해. 신중해야 돼. 이란 공습하는 거 신중해야 돼. 이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얘들이 왜 뒤가 구린 게 많아요. 그래서 과거 이란의 영향력이 무기 밀거래와
방산 이권을 키웠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란을 둘러싼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불법 자금, 정치권의 이해관계, 군 내부의 책임 문제, 국제 금융 구조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으로 다 연결이 돼 있고 단순히 군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큰 그 분기점, 그런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란에 만약에 이제 공습이 되고 이런 타격이 현실화되면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쪽은 은행 고위 임원들이에요. 그래서 미 재무부가 앞장서서 이란 석유 판매와 자금 세탁을 도왔다는 그러한 그림자 금융을 강하게 단속하게 되면 그동안 숨어있던 자금 흐름이 한꺼번에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재무장관이 스캇 베센트인데 이미 그 자린갈람 형제 네트워크와 연결된 30곳이 넘는 기관을 제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스캇 베슨이.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아랍에미레이트와 홍콩에 만든 페이퍼 회사, 페이퍼 컴퍼니예요. 유령 회사죠. 그거를 이용해서 수십억 달러를 세탁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 은행의 중개 계좌가 약 90억 달러 규모의 불법 자금과 연결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과거 이란 제재 회피와 마약 카르텔 자금 세탁으로 19억 달러 벌금을 냈던 HSBC 같은 대형 은행의 일부 임원들이 정책 변화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또 그 모든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 조사가 이제 겨우 19억 달러 벌금 내고 말았는데 사람은 안 붙잡혀갔어요. 그러나 조사가 다시 열리면 자신들의 역할이 다시 드러나고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쪽도 전 바이낸스 CEO였던 참펑 자오, 중국 사람 이름이에요. 참펑 자오 역시 이란과 연결된 17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 문제로 그 조사를 받았는데 규제가 이제 없어서 그런 암호화폐 쪽이 느슨한 구조가 테러 자금과 연결된 흐름을 계속 키워왔는데 이제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클래리티 액트가 그 법이 암호화폐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런 것이 다 이제 잘 교정이 되겠죠. 오늘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연이어서 내일 또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일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냥 연결해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쭉 계속해서 들으니까 나 이 얘기 들었어. 그 다음에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흐름을 연결되는 여서 이 내용을 잘 듣고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방송 들으셔서 감사하고 구독 꼭 해주세요. 좋아요, 알림 설정. 제가 그 얘기를 옛날에 전혀 안 했어요. 수년 동안 방송하면서 아이고 뭐 구독하려면 하고 뭐 어쨌거나 방송은 뭐 들으면 되는 거지 뭐 구독이 뭐 중요하냐 그러고 그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이게 뭐 지금 한 10만 명도 될 구독 2만 뭐 7천 명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구독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멤버 안 하신 분들 뭐 안 하신 분이 얼마 없죠. 안 하신 분이 더 많죠. 그래서 나 라나 방송 후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후원해 주시고 카카오뱅크 자율 구독료 보내신 분들 다음 방송에서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슈퍼땡스도 보내시면 제가 다음번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립니다. 라나 방송이 주께 영광 돌리는 방송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인텔은 수단에 불과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얘기 그런 얘기 하고 싶어서 방송하는 거예요. 근데 주객이 전도되지 않아야죠. 그리고 뭐 어떤 분이 뭐 킹제임스 성경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미국 영어로 된 성경 킹제임스 성경밖에 안 봅니다. 한 40년 됐고 그다음에 한국 옛날에는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도 영어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킹제임스 처음부터 봤습니다. NIV 뭐 무슨 ESV 이런 거 안 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정동수 목사님이 번역한 킹제임스 한글 성경 그거 한글은 그거로 본 지가 글쎄 한 15년 됐나요? 뭐 10여 년 된 것 같아요. 그의 번역이 다 완성된 기 전부터 읽었으니까. 그래서 누가 나한테 훈수를 두시더라고. 킹제임스 읽으라고. 제가 킹제임스 성경 얘기한를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한 적 있어요. 근데 아마 그분은 제 방송 들으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성경 뭐 본인이 뭐 확신을 가지고 무슨 성경 얘기를 하시던데 anyway 그 여러분들도 킹제임스 성경이 그 올바른 성경입니다. 그거 읽으시면 좋겠고 뭐 오늘은 그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